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런 버핏이 TSMC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봄이 오는 신호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함께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삼성전자도 TSMC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공칠님 힘나는 응원 감사합니다. 자,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3분기 포트폴리오에 TSMC를 담았다고 합니다. 버핏이 샀으면 확실하다라고 해서 TSMC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이런 보도에는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가 아닌 TSMC를 샀다라고 해서 약간은 조금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3분기에 그 TSMC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불황에 대한 그런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산업이 이제 꽁꽁 얼었다. 내년 2분기는 돼야 이제 반등을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랑 팹리스까지 완전히 그 반도체 겨울에다가 불황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오고 있다. 지금 이런 아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워런 버핏이 TSMC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이미 일찌감치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최근 5개월 내 최고점을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 전망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TSMC는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이 있죠. 지금 중국이 침략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그 TSMC의 투자하기로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꺼려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향하다가 워런 버핏의 그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TSMC는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요, 플레임이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입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의 앞자를 따서 TSMC라고 부르고요. 최대 주주는 대만의 국가개발기금인데 약 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기업으로 있다가 국영기업으로 있다가 이제 민영화를 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지금은 60%에서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은행과 비슷한 이제 지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주는 모리스 창입니다. 자, 이분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0.48% 지분 보유하고 있고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근데 지금 TSMC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크게 좀 행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이분이 어떤 또 업적을 해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생이시고요. 중국 닝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는데 가셔서 이제 MIT에서 기계공학 학사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는데요. 그 후에 이제 은퇴를 하지 않고 이제 56세의 나이에 대만으로 고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이제 고국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면서 1987년도에 이제 대만 정부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TSMC 지금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TSMC에서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뭐 나와 계시지만은 그래도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TSMC는요, 글로벌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 파운드리는요, 위탁 생산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죠. 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죠. 자, 그래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기성품을 사다가 이제 꽂게 되는 건데,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이제 주문을 한다, 위탁형으로.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가 1위,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높은 분야에서 TSMC가 1등 하다 보니까 이 점유율이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런데도 이제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TSMC의 그 주요 고객사는요, 1등이 애플입니다. 단연 애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애플 이꼴 TSMC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생산한다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로 그 미디어텍, AMD, 퀄컴, 그 브로드컴, 엔비디아, 소니, 마벨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들이 다 TSMC에 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TSMC가 이 맞춤형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하면은 다 이제 거기 맞춰줘야 되는데, 그 유독 애플은 또 오히려 이제 가격 교섭력에서 TSMC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안 된다, 거절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TSMC가 어떻게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게 됐느냐? 그 비결은 바로 그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원 때문입니다. 그 TSMC는요, 애플과 그 경쟁 관계에 놓이는 스마트폰이나 그 소니 MS와 맞붙어야 하는 게임기 등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애플이 쉽게 이제 반도체 그 생산을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술이 다 이제 유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하랑 그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TSMC가 훨씬 더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SMC는 그 반도체 생산을 맡기는 기업들이 그 전략 노출이나 비밀 유출을 걱정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개코 신임이라는 말로 정리해서 경영 원칙으로까지 삼게 됩니다. 고객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 자, 그래서 TSMC는 이것을 그 사원으로 삼아 가지고 아주 그 적극적으로 지금 경쟁하지 않겠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 맡기는 그 비밀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지금 TSMC에 많이 맡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1위는 TSMC, 아까 50% 넘었죠. 2위는 삼성전자인데 격차가 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TSMC는요, 계속해서 이제 4차 산업에서 이러한 그 파운드리가 점점 더 많이 그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매출액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캐펙스라고 하는 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장을 이제 늘려가게 되겠죠. 자, 이런 자본적 지출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유율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TSMC와의 그 선단 공정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과 자본적 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거죠. 자본적 지출은 이제 설비 투자, 공장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TSMC 매출액은요, 약 670억 달러, 캐펙스는 4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요. 이 2018년까지만 해도 TSMC 캐펙스는 약 110억 달러, 근데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에는 170억 달러, 2020년에는 180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3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44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캐펙스는 작년 대비 47% 증가를 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캐펙스 규모는요, 올해 약 12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TSMC 규모의 그 약 2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 공정별 그 매출액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 나노수가 작을수록 점점 더 그 미세 공정입니다. 엄청 이렇게 가늘게 이제 반도체를 새기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세 공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 인력 규모에서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TSMC의 그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TSMC 임직원 수는요, 65,152명. 그런데 삼성전자 그 DS 반도체 부문의 임직원 수는 63,902명. 이렇게 보면 얼핏 이제 비슷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만 명이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인 거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의 그 인력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그 삼성전자가 TSMC의 그 인력 규모에서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자본적 지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TSMC와의 그 격차가 계속해서 점유율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TSMC가 대만에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언제든지 또 침략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이제 컸는데, 자, 그런데 3분기에 그런 와중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그 어떤 갈등이 완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어떤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비메모리가 이제 이 파운드리 말하는 겁니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뒤졌지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합친 그 종합 반도체 그 매출에서는 그 1등을 했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1등을 했는데 이게 3분기에 와서는요. 그 매출액에서 TSMC에 뒤지게 됐습니다. 자, 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보면은 파운드리 TSMC가요, 매출이 27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뒤졌습니다. 자, 24조 원에서 25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자, 31.7% 급감했죠. 자, 그런데 TSMC는요,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가. 거기에서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이 TSMC 그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만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점만 좀 어떻게 극복이 된다면 이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게 되면요. 2022년 토탈로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그 매출액이요. 그 1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등이 TSMC, 3등이 인텔인데요. 3분기에만 딱 놓고 보면 3분기 때 이제 역전을 당합니다. 1등이 그 TSMC로 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TSMC 활약이 더 뛰어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C 3분기 매출은요, 작년 동기보다 48%나 증가한 그 6,130억 대만 달러, 약 27조 3천억 원으로 그 집계가 됐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추산한 3분기 삼성전자 DS 부문 매출이 그 TSMC보다 적은 25조 원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급격한 업황 악화로 TSMC 역전을 당하는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호황이 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매출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불황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불황이 오게 되는데, 이 파운드리 분야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핵심 부품이 바로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사실 불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분야 막상 이제 전체 메모리 분야에 그 불황이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TSMC에 역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칩4라고 합니다. 이 칩4의 반도체 주요 기업 그 시총 순위 변화를 보면요. 2018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어요. 자, 그리고 3등이 TSMC, 4등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2년 10월로 오게 되면요. 1위가 TSMC입니다. 그리고 2위가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3위로 이제 내려앉게 되었죠. 19위에 있던 AMD가 이제 9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진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 이 시장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지금 이제 그 TSMC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 공정에서 앞서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 그 3나노 공정에 먼저 진입을 해가지고, 기존 핀팻 기술이 아니고요,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많은 메모리를 이제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층이 아니라 이제 복층으로 쌓게 되는데, 이 복층으로 쌓는 기술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율이 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수율이 높아지고 성공을 해야만 그 TSMC의 그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삼성전자는요, 이 기술을 성공시키고 그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TSMC를 부지런히 지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TSMC, 삼성전자, 인텔의 파운드리 주요 발표 내용 이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 TSMC가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대거 확충할 거다. 미국에도 5곳에다가 반도체 생산 공장 지을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에도 R&D 센터 짓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해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 TSMC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인텔은 이제 3월 달에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TSMC와 삼성전자에 많이 뒤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바이든이 시진핑과 이제 만났죠. 그래서 뭐 극단 갈등은 없었지만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실마리 그런 걸 찾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굉장히 갈등이 격화됐죠. 그런 가운데 지금 다시 이제 바이든과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간선거를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런 중국과의 갈등을 좀 완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왜냐하면 표심에서 다 나타났거든요. 이제 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워런 버핏이 우리보다는 이제 그 정보력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 알고서 투자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TSMC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워런 버핏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SMC를 이제 그 41억 달러, 약 5조 원 가량 그 매수를 하면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제 9위에 이제 오르게 됐죠. 단연 1등은 애플이고요. 2위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입니다. 3위는 코카콜라,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4위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5위는 옥시덴탈 이제 석유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6위는 크래프트 하인즈, 이제 과자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7위는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회사고요. 이 8위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회사인데요. MS가 이제 인수한다고 해서 먼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먼저 사고 난 다음에 MS가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먼저 알려준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많았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그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 TSMC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요, 원래부터 이 기술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애플 주식을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애플 주식도 처음부터 이제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기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플 주식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는요, 지난 5월이라 그러니까 2016년도 5월입니다. 자, 그런데 2016년도 5월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데, 이것이 워런 버핏이 직접 담은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그 터드 콤스나 테드 웨실러 중에 한 명이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죠. 그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이 애플 주식을 이제 먼저 담은 거죠. 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해서 이제 그 애플이 성장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다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하면서 그 주식 수가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술주를 막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애플을 이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기술주가 아니고 그 필수 소비재 주식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애플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워런 버핏은 애플보다는 IBM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를 평가할 때 미래를 보니 능력은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보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 당시에 이제 IBM을 팔고 애플 주식을 더 많이 담아야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냥 IBM을 향한 그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워런 버핏이 기술주에 관해서 좀 모르는 거는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TSMC를 이제 담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워런 버핏이 담았다기보다는 워런 버핏의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 직원들이 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3분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분할해서 담긴 했겠지만, 어디가 이제 손익분기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급등함으로써 아마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컸던 3분기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그 대만 TSMC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약 6천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동안에 총 90억 달러, 약 12조 원을 들여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1억 달러 이상을 그 TSMC 주식 매입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TSMC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금융사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과 그 US 뱅크 오브 주식을 매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는 또 얘기가 전해졌죠.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먼저 샀어요. 사고 나서 그 MS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그 주가가 이제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수량을 줄이고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SMC를 매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사면 10년씩 가져간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분기별로 계속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은 줄이고 어떤 주식은 늘리고 어떤 주식은 새로 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주식을 사면 10년 동안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중을 다 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TSMC 주가가 올해 들어서 40% 가량 떨어졌지만 그 파운드리 가치는 여전하다. 그죠? 파운드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파운드리 공급량은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 건데 그 현존하는 최첨단 공장 3나노미터 트랜지스터가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고 이제 공급보다도 수요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 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 대형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반도체 대장주인 그 엔비디아는 그 연초 대비 45% 가량 떨어졌고 글로벌 빅 패밀리스인 그 AMD도 49%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최근 이제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반도체 업종 주가가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중국 증권사 중신증권은 그 반도체 재고가 이번 분기 최고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그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불황으로 가고 있다. 내년 2분기는 돼야 반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워런 버핏이 그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갑자기 그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무조건 쏟아지는 이런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100% 믿을 건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면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했잖아요. 반도체 부분 업계에서 이 불황이 가장 전망이 많이 되는 그 시점에 이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가장 쌀 때 매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TSMC의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TSMC가 최근 그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3분기 연결 기준으로 그 매출을 보게 되면 27조 5,400억 원, 영업이익은 13조 9,400억 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 지난 3분기에 50.6%로 전년 대비 9.4% 상승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50%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TSMC가 당분간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25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향후 3년 동안 약 20%씩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그 실적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안정적으로 20%씩 3년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마진 측면에서 그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TSM 주식에 그 5조를 매수했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되는 거 아니니까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워런 버핏의 투자가 소식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여론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저가 매수를 통해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나 하는 부분을 볼 때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서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측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을 살 때도 완전 저점에서 어떤 사기는 좀 힘들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어떤 기업 가치보다도
가격이 하락해 있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안전 마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볼 때도 지금 이제 TSMC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을 했는데 실적은 계속 이제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20%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볼 때 지금 충분히 이 가격에 사도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투자자로서 볼 때 우리도 어떤 주식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어떤 투자든지 간에 항상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워런 버핏이 TSMC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봄이 오는 신호일까라는 그런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마진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산업이 반드시 뭐 이제 봄이 오는 신호다. 이제 개선이 될 거다. 이제 그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것보다도 우리 투자자로서 이제 판단을 할 적에 지금 이 자산의 가격이 우리가 산다면 그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것인가 라는 안전마진 측면에서 한번 평가해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워런 버핏이 TSMC를 투자를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투자자들이 또 생각해 본다면 그 다른 투자를 할 때도 다른 기업을 볼 때도 우리가 안전마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본다면 투자를 할지 말지 또는 뭐 어떤 가격에서도 매수를 고려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가격에서 또 매도를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 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주제도 많지만 이런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TSMC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의 그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인 그 파운드리에서 그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부분에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메모리 분야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그 어떤 시가총액을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적죠. 가격 변동이 적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시장에서 그 평가를 높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든지 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그 주가가 이제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더 높은 기업으로 시장에서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반드시 그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